11주차 정력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정력학 수업 듣는 학생들하고 스타트 방문을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차는 오토노머스 A2Z에 방문을 했었고요. 2차 스트리스라고 지도 그리는 회사입니다. 지도 그리는 회사고 자율주행에서 지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한 지도를 저렴하게 그리는 회사인데요. 대표님이고 CTO십니다. 이렇게 두 분하고 학생 5명하고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회사 소개를 받고 1시간 정도는 질문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견학하는 거를 한번 문의를 중인데, 컨트롤 윅스라는 곳은 12월 달에 가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하시고 미래자동차공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요. 11월 달에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12월 달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하나를 문의 중인데, 이곳은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여기도 문의 중인데 정확하게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도요타 자동차가 성수동이니까 한양대학교 가까운 곳에 테크니션 정비하시는 분들의 실습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시승하는 행사를 하는데 한 2시간짜리 코스인데, 여기는 20명까지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 코스는 기본적으로는 가능이 합니다. 요거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문제는 여기 분해 조립 같은 거 실제 테크니션 있잖아요. 실제 정비하시는 분들이 배우는 코스에서 간단하게라도 조금 직접 차를 어떤 부분이라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도 직접 분해 조립을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내가 분해 조립을 한 것은 아마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처음에 취직했던 게 기아 자동차 MVH 실험팀이라는 곳에서 배치돼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MVH 실험팀은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리스 팀인데요. 소음 진동 실험하는 곳인데, 여기서 거의 초반 몇 년간 차 분해 조립하고 차 타고 실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학생들도 뭔가 분해 조립을 한번 해보는 것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침 하이브리드 도요타 서비스 센터에 있는 팀장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사님이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요,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주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정을 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하면은 학기 중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몇 시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방학 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스트리스 방문하면서 대표하고 기술이사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잠깐 동영상으로 하나 찍어 왔는데요. 그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시기에 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멘토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낡은 학문 내가 나가서 이걸 다시 쳐다볼 일이 있을까? 근데 오히려 3학년, 4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학문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 아니면 수학,
뭐 수학이라고 뭐 기획과에서 배우는 선형대수나 아니면 미적분학들, 개론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일을 할수록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당장 직면한 문제를 직접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기본적인 수학과 물리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저희 회사 장점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장점은 모델링 가능한 사람 2명 있다. 그러니까 그 모델링이 사실 굉장히 높은 조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는 원래 머리가 좋아서 하는 모델링이고, 아까 잠깐 봤던 친구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있는 그 친구는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데 엉덩이를 오래, 네. 그러니까 평소에 주말에 여자친구랑 만나면 수학 증명하고 근데 그 수학 증명이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그냥 제가 아까 게으른 천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외워서 넘어간 건 공부한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좀 잘 인터뷰를 해보고 이러면은 그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냐면, 뭔가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그 뭔가 굉장히 엄청난 프로젝트를 참여해가지고 해봤다라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되려 어떤 걸 원하냐면, 내가 들었던 수업, 내가 관심 있었던 것들, 이거를 충분히 잘 나만의 언어로 정제를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는 친구가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통은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식의 정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코딩했던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깃허브라고 해가지고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블로그든 노션이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들었던 수업, 아니면 내가 관심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면 그게 결국에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가 되니까 그게 굳이 논문이고 뭐 특허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학부생들에게는 내가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뭐 관심 있었던 이론 같은 거 캡처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페이지들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1주차 수업 시작 전에 간단하게 지난번에 배웠던 거에 대해 가지고 하나 다시 조금 봐줬으면 좋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식하고 요 식의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게 작은 부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전단력을 이게 플러스라고 지금 정의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플러스라고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하중, 단위 길이당 하중이 W고, 그러면 전체 힘이 하중이 W 델타 X만큼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힘은 여기서 V가 있고 V 플러스 델타 V가 있을 때 델타 V는 요 힘 때문에 줄어드는 거잖아요. 힘이 V가 있고 밑으로 이만큼의 힘이 있으니까는 내려오는 힘은 약간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힘은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델타 X. 이만큼의 힘이 여기서 줄어듭니다. 요만큼의 힘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V 플러스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힘이 보이고 밑으로 내려오는 힘이 W 델타 X 플러스 델타 V니까는 힘이 줄어드는 텀이 있기 때문에 델타 V 이퀄 마이너스 W 델타 X가 됩니다. 따라서 dx분의 dv 이퀄 마이너스 w가 됩니다. 이 식을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서 w는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의 하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이만큼의 하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전단력이 이만큼 감소된다라는 의미니까요. 이 식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게 하나가 더 붙죠. 모멘트가 늘어나는 양은 이 V
여기서의 모멘트는 요 m하고 m하고는 둘이가 동일하니까는 v 곱하기 델타 x다 라는 거잖아요. dm은 그러니까 델타 m이라는 거는 v에다가 델타 x만큼 일어나는 게 지금 모멘트니까는 dx분의 dm 이꼴 v다. 요 식을 정확하게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풀었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이거죠. dx분의 dv 이꼴 마이너스 w 그 다음에 dx분의 dm 이꼴 라지 v 전단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w 단위 하중당 힘이 w가 있고 길이가 l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중은 2분의 wl, 2분의 wl만큼 힘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막바로 이 식을 가지고 적분을 해볼게요. v는 마이너스 wx 플러스 c1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 식을 다시 여기다 넣으면은 m은 마이너스 2분의 1 w x 제곱 플러스 c1 x 플러스 c2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x 이꼴 0일 때 모멘트 밴딩 모멘트는 얼마인가요? 제로. 여기서 밴딩 하는 모멘트가 제로고 x 이꼴 m일 때 밴딩 모멘트 이꼴 제로이기 때문에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하면은 x 이꼴 0을 대입을 하면은 m 이꼴 c2 C2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C2가 제로가 됩니다. 두 번째 2분의 1 오메가 WLA 제곱 플러스 C1L 이꼴 경계 조건에서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C1 이꼴 2분의 1 WL이 됩니다. 그러면은 M은 마이너스 2분의 1 WX 제곱 플러스 2분의 1 WL이 되기 때문에 WLX가 되기 때문에 2분의 WLX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돼서 지난번에 구했던 것하고 공식이 값이 동일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 값이 나오면 우리가 V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V 값은 요거니까요. 우리가 C1을 구했잖아요. C1을 구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V는 마이너스 WX 플러스 2분의 1 WL 이렇게 돼서 전단력도 구하고 밴딩 모멘트도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x만큼 잘라 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은 이 두 개의 공식을 가지고 적분해서 모멘트에 해당되는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바운드리 컨디션이어 가지고 이렇게 값을 구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94페이지의 예제 7의 4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시험 문제를 이런 형태로 내겠습니다. 미리 예고하고요. 이렇게 분포력이 있고 이게 집중화종이 있을 때의 전단력하고 구피 모멘트 순도를 그리는 것을 문제로 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연습이 약간 필요합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반력을 구하려면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분포 하중을 다시 이 집중 하중으로 바꾸면은 20, 12,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1.5 곱하기 2.4가 되니까요. 이거를 계산하면 3.6이 됩니다. 3.6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3.6이 되고 이 중간에 이렇게 힘이 하나가 오는 겁니다. 1.2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력을 구해야 되니까요. 요 반력을 A, 반력 T라고 여기서 반력 이렇게 A하고 D라고 표시하면은 A 플러스 D는 20 플러스 12 더하기 3.6이 됩니다. 요거를 내가 미리 계산해 봤는데요. 35.6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모멘트를 가지고 요 t 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멘트 A에서 힘이 0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것을 다 계산해 보면은 이쪽 방향의 모멘트가 20 곱하기 1.8 플러스 12 곱하기 1.8 플러스 2.4 더하기 요게 3.6이죠. 3.6 곱하기 1.8 더하기 2.4 더하기 3 더하기 1.2죠. 는 D 곱하기 1.8 더하기 2.4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계산을 미리 해봤는데요. 요거를 다 계산을 하면은 116.64가 나오고 요걸 계산을 하면은 7.2가 나옵니다. 따라서 116.64 이퀄 D 곱하기 7.2가 나오기 때문에 D는 16.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계산을 하면은 A는 35.6 빼기 16.2 하면은 19.4 해서 일단은 반력 A와 T를 구해냈습니다. 일단 반력 A는 19.4, D는 16.2를 구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단력 선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전단력 선도만 잘 그리면은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구피 모멘트 선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만 잘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있으면은 전단력 선도가 이렇게 기울기를 W 기울기를 가지고 마이너스 W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힘 하중에서 W라는 힘이 작용을 하면은 기울기가 전단적 선도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W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 요거를 조금 알고 있으면 되고요. 구피 모멘트 선도는 이것의 적분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구피 모멘트 선도를 그려 보겠습니다. 구피 모멘트 B, C, D를 그리는데요. 먼저 A가 19.4고 D가 16.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점 X에서의 전단력 선도 방향은 이렇게 되죠. 아래 방향으로 되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나요? 이렇게 정의했을 때 플러스라고 노테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9.6이 여기서 19.4라는 전단력 선도가 플러스로 파지티브로서 여기서 이렇게 쭉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쭉 존재를 하다가 여기서 집중 하중이 20이 딱 생기면은 여기서 전단력 선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 줄어들겠죠. 20만큼 줄어들잖아요. 20만큼 줄어들면 결국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 줄어들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0.6이 되겠죠. 여기까지 떨어져 가지고 전단적 선도가 결국은 방향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다가 다시 12만큼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2만큼 밑으로 떨어지니까 힘이 전단 선도의 방향은 위쪽, 전단적인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겠죠. 하지만 12만큼 떨어지니까는 12만큼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값이 마이너스 12.6만큼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일직선으로 존재를 합니다. 일직선을 존재하다가 여기서 다시 하중이 16.2만큼이 받습니다. 여기가 16.2만큼 받으면 여기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양이 16.2 받으면 여기에서 이 값은 16.2 빼기 12.6을 하면 얼마냐면은 3.6이 됩니다. 여기가 3.6이 되는 거죠. 3.6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분포하종이 작용을 하는데 분포하종이 기울기만큼 이렇게 쭉 내려오고 여기서 모멘 전단력이 마지막에서 제로가 되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요게 요 곡선이 바로 전단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밴딩 모멘트를 이렇게 그리면은 밴딩 모멘트를 그리면은 밴딩 모멘트는 이것의 적분값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듯이 밴딩 모멘트 요거는 dx분의 dm 이퀄 v입니다. 따라서 m은 이것의 적분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하면은 먼저 이것의 면적이 얼마인가요? 여기가 19.4니까는 19.4 곱하기 길이가 1.8이었습니다. 그러면은 34.9가 됩니다. 요것의 면적이. 그러니까는 30 면적이 되니까는 여기서 쭉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요 점이 34.9가 될 때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죠. 이거는 뭐냐면은 2.4 곱하기 0.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1.44가 되고요. 1.44만큼 값이 줄어들면은 34.9 빼기 1.44를 하면은 33.46, 34.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3.5까지 이렇게 값이 떨어집니다. 다시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값을 또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은 얼마냐면은 요 면적을 계산하면은 12.6 곱하기 3이 됩니다. 12.6 곱하기 3을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37.8이 되는 것 같은데요. 37.8이 되면은 요 값에서 37.8을 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33.5고요. 33.5에서 마이너스 37.8을 빼면은 마이너스 4.3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4.3까지 여기서 마이너스 4.3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는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2차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제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밴딩 모멘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림을 전단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적분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 비슷한 문제들이 교과서의 연습 문제를 보니까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분포 하중이 있고 집중 하중이 있을 때에 전단력 선도하고 밴딩 모멘트 그리는 거를 시험 문제로 기말고사로 낼 예정이니까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405페이지의 연습 문제 7.86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분포 하중이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의 분포 하중 문제인데요. 이 문제 푸는 방법 보면은 꽤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요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요 공식이랑 요 공식은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적분을 계속 해나가면서 구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이걸 할 때 우리 처음에 항상 이렇게 반력을 구했잖아요. 근데 반력도 구하지 않고 막바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단력의 미분치 단위 길이 당에서의 전단력이라는 것은 결국 요 분포 하중 값이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테이션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전단력을 이걸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힘이 W가 오면은 변화되는 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dx분의 dv 이퀄 마이너스 w가 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테이션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일정한 값이 아니고 이 w가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w분의 l분의 x라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v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w0 l분의 x 제곱 플러스 c1이 돼서 미지수 하나가 나오고요. 미지수가 하나가 나옵니다. 미지수가 하나가 나오고 요걸 한번 미분을 더하면은 적분을 더하면은 밴딩 모멘트가 나오는데 밴딩 모멘트가 요 마이너스 6분의 1 W0 L분의 X 삼성 요 곱하기네요. 플러스 C1 X 플러스 C2 해서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여기가 전단력이 존재하고 모멘트가 지금 양쪽 단에서 제로가 되잖아요. 따라서 모멘트가 양쪽 단에서 제로이라는 컨디션을 만들면은 적용을 하면은 m 이퀄 0일 때 마이너스 6분의 요거에다가 0을 넣으면 0이고요. 여기다가도 0을 넣으면 0이고 C2이 되기 때문에 C2 이퀄 0이 됩니다. 따라서 요 값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 x 이퀄 l일 때도 모멘트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 값을 대입을 하면 0 이퀄 마이너스 6분의 1 w0 l분의 l 삼성 플러스 c1 l 이퀄 제로니까요. c1 l 이퀄 6분의 1 오메가 제로 l의 제곱이라서 c1 이퀄 6분의 1 오메가 제로 l이 됩니다. 따라서 C1이 6분의 1 오메가 제로 L이 되고 이것도 6분의 1 오메가 제로 L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단력하고 굽힌 모멘트 V하고 M을 X의 함수로서 다 구했습니다. 그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운드 컨디션에서 M이 양쪽으로 다 제로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단력 선도하고 굽힘력 선도를 반력 A하고 B에서의 반력을 구하지 않고도 그냥 막바로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에서는 빔이 이와 같이 하중을 가해지는 데에 그때의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 커브를 그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뭐냐면은 맥시멈 밴딩 모멘트일 때의 크기하고 위치를 구하라는 건데요. 이게 맥시멈이 되는 거는 미분하면은 제로가 되는 점이잖아요. 근데 미분한 것이 요것이니까는 V 이퀄 제로가 되는 점이 밴딩 모멘트가 맥시멈이 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요걸 제로로 넣고 문제를 풀면은 맥시멈 포인트하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니까는 요 식을 가지고 막바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어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단력 선도하고 굽힌 밴딩 모멘트를 구하는 거에 밴딩 모멘트 커브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 마지막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연습 문제 7.88을 교과서 40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은 분포 하중이 이렇게 쌓인 곡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에 시어
하고 시어 커브하고 밴딩 모멘트 커브를 식으로서 나타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밴딩 모멘트가 맥시멈일 때의 크기하고 위치를 구하라는 건데요. 여기도 심플 빔이죠. 심플 빔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중만 들어오고 지지력만 있고 밴딩 모멘트 제일 끝단에서의 밴딩 모멘트 자체가 하나도 없는 것을 심플 빔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이면은 우리가 두 가지 공식을 외우라고 했죠. 요거를 뭐 외우는 건데 사실은 여기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단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전단력을 플러스한 노테이션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하중, 임의 하중 W가 온다고 했을 때에 V고 V 플러스 델타 X이면은 여기서 하중 전체에서 가해주는 하중의 힘은 W 델타 X가 될 것이고, 따라서 힘의 균형에 의해서 요 델타 V네요. 델타 V 이퀄 마이너스 W 델타 X가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윗방향,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힘이 여기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힘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델타 X분의 델타 V 이퀄 마이너스 W 요 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성립을 한다라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에 있어서도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m 플러스 델타 m이고 여기가 v 플러스 델타 v일 때에 델타 m은 v에다가 여기가 거리잖아요. 델타 했으니까 dx만큼이 생긴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계산할 때에 하중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모멘트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하중은 W 델타 X에다가 팔의 길이가 델타 2분의 델타 X가 곱해지면은 두 개를 곱하면 모멘트인데, 그러면은 W 2분의 델타 X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이거의 오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오더가 여기 오더하고 더 낮기 때문에 델타 X가 제로로 가면 이거는 더 빨리 제로로 가서 같은 오더가 아니라서 이거는 무시가 가능해서 이렇게만 계산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지금 하중이 사인파로 이렇게 오면은 마이너스 W0에 사인 L분의 파이 X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V 값이 나옵니다. 적분을 하면은 이런 함수가 나오고 C1이라는 미지수가 하나 나오고요. 이거를 다시 적분을 하면은 굽힌 모멘트, 밴딩 모멘트가 나오고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양쪽에서 제로이기 때문에 x 이퀄 0일 때 밴딩 모멘트가 0이니까는 여기에 값이 0이 되고, x 이퀄 l일 때도 밴딩 모멘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l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도 l을 대입하면은 C1이 제로가 되는 컨디션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제로가 되고 C1이 제로가 되고 C2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Vx하고 M이 다 구해졌고요. 맥시멈 포인트는 여기가 제로가 되는 데를 구하면은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 심플 빔이면은 바운더리 여기 모멘트에 해당되는 항상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심플 빔이면은 밴딩 모멘트에서의 바운드리 컨디션이 다 제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바로 구하면은 C1하고 C2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단력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반력에 대한 것을 굳이 구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전단력 선도하고 밴딩 모멘트 선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